대통령께서 젊은 청년 학생들은 전부 온대복귀시켜라.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냐, 이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야 할 텐데 학도병을 온대복귀시켜라. 그래서 온대복귀해서 전쟁 중에 나왔습니다. 서울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천안에 가서, 천안 상거리 목천이죠.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 데 가서 정미소집에서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요. 아마 그 내용들은 회장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실 겁니다. 뭐 얼마만큼의 쌀을 받기로 했는데 아마 1년 농사를 짓고 그 쌀을 안 주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남대문 전쟁이 끝나고 남대문 시장 지을 때에 동대문 시장 지을 때에 다니면서 노동자 생활도 하고, 또 명동에 있는 다방이 우리 서울에 두 개밖에 없었다는데 모라리자라는 다방에서 다방도 청소도 하고, 하여튼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다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정비일도 하고, 그러다가 자동차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울의 명문고등학교를 가야 될 텐데 공립에서는 안 받아줄 테니까 5대 공립 사립을 보니까 희문고등학교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희문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오 그래 어서 와 우리 학교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반대를 하고 이 원장님 진심이 대단히 강하십니다. 오케이 할 때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아이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살아있는데 저 아이를 받아서 훌륭하게 잘 키우면은 이 나라의 어떤 기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희문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희문고등학교 동창을 여러분들 얘기하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전두환 대통령 때 육사교장을 했던 민병돈 장군하고 희문고등학교 동기입니다. 희문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고대를 가려고 생각을 하셨대요. 고대를 가셔서 나름대로 꿈을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또 건국대학교 설립자이신 유석창 박사님이 고향에 한경남도 단천의 고향 마을에 아버지하고 같은 친구분이신데 그분께서 내 친구의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아들 중 하나라도 서울에 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라. 이때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찾은 것이 희문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김일중군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 그렇게 높은 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가봐라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갔더니 그 이사장님은 야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학을 했는데 이 야학을 할 때에 또 이제 경찰서에 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는 젊은 놈이 와서 저녁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뭐 일을 한다. 따따붙다를 한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데려다가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가서 사실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도 수집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옛날 마찬가지죠.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무조건 이제 겁부터 주고 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대로 풀어라.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마치 그 경찰서에 북에서 와가지고 순경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가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온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위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반면이 돼서 다행히 이제 풀려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하면서 건국대학교를 다니면서 건국대학교 안에다가 농촌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농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문맹자들이 많고 책이 없어서 책을 보지 못하는데 도서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문고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농촌문화연구회라는 가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승인을 해주니까 낙원동 인사동에 있는 이부대학의 본관 건물 계단 밑에다가 간판 하나 걸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농촌을 다니면서 마을 문고를 설치해 줍니다. 마을 문고를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이 많은데 방법들을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 여름방학, 겨울 동안에 학교 기숙사가 비지 않습니까? 비지. 그러면은 그 학교를 제가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그 장소를. 뭘 하려고 그러냐? 시골에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아주 열정을 넘치는데 방법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사장님 선뜻 응해줘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건국대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주부식, 그때는 쌀이 없으니까 보리쌀, 뭐 조절하고 조라고 그러죠. 서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섬에서 오는 사람들은 멸치, 뭐 김, 이건 최고의 그때 반찬이었죠. 그래서 치사를 직접 당근을 저희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그리고 청소도 해가면서 2주 동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감내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다음 교육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추천해서 또 올려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1기부터 8기까지 건국대학교에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교육을 할 때에 이태리 정부로부터 초청이 옵니다. 그 초청이 왔는데 그쪽에 이태리 EU가 9개 국가가 모여서 어떤 협동조합권의 운동을 하는 그런 사회교육을 하는데,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떠났죠. 떠나실 때에 이제 아는 지인들, 학교에 선생님도 있었고 동창들도 있었고, 또 정비공장에 있을 때, 택시 운전할 때, 동대문 시장에서 노동자 생활할 때 아는 사람들한테 다 외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외국 간다고 그러면 다 출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갈 때는 전부 교통비식을 좀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갔다 오면 또 선물 사니라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선물 사려고 굉장히 또 이렇게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들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선물을 갖다 주는데 1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로마를 들려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들려서, 덴마크를 들려서, 일본에 들려서,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가면은 이런 교육원을 하나 만들어서 농민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성인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요즘은 그런 명칭을 많이 쓰죠. 그런데 교육, 성인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이라는 언어조차도 없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도와줬던 선배들, 친구들,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통장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통장을 내놓으니까 통장 안에 돈이 꽤 많이 있어. 아니 근데 그 애 통장을 나한테 주냐? 근데 이 꽤 많은 돈은 뭐냐? 그때 유학 갔다 왔을 때에 교통비에서 줬던 축하금, 이게 여기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 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교육원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해서 십시일반, 그러면 나도 좀 돕겠다, 나도 돕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김일주가 안양에, 그때는 여기가 시흥군이었는데 안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양에다가 농민교육원을 짓는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건국대학교에서 교육받던 분들이 그냥 열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지게를 가져오는 분도 있고, 거기다 곡괭이, 삽 이런 것들을 마대에다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천막 치고 털을 손으로 다 다듬었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가 석분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교육원을 지었는데, 그때 교육원을 지으려고 군청에 허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지어지다 보니까 요새 너무 노후됐잖아요. 이제 새롭게 뭐 건물들이 너무 현대식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뭐가 있냐면은 오래된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옛날 사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역사극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할 장소가 없어요. 아니 뒤로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일도 MBC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드라마 세 번째인데, 권혜영하고 이보영이가 주연인데 그분들이 와서 내일은 하루 종일 또 촬영하고, 또 월요일 날은 앱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요. 앱드라마 또 촬영하고 있고, 그것도 교육원 운영 수입의 일부는 보탬이 됩니다만은 시설은 상당히 노후됐고, 그래서 이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지원을 저희가 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인은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나안 동물학교를 아실 텐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지원을 안 해도 자원이 많았어요. 자원들이 넓쳐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자원은 있는데 교육 장소가 없어서 인근에 안산에 있는 JCC 배움프라자, 그리고 시흥에 있는 동서증권, 그리고 YWCA,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한통운연수원,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블루멘틀 리조트, 옛날에 이제 코리아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연속, 기아 연속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런 장소까지 빌려서 교육을 할 정도로 성공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쭉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또 10월 1일 날 재단법인으로 사회단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가 되는데 교육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지 25,300평, 건평 1,000평. 이거는 법인에다 전부 김일주 설립자의 피와 땀과 노력이 깃들어진 것을 한원했던,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하시지만은 개인이 저상권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서 공적인 것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을 김일주 회장께서 전부 사회에 한원했던 시기가 바로 7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년도 3월 27일 날 새마을 교육으로 개업을 합니다. 저희가 농촌 지도자 교육만 쭉 하다가 70년도 새마을 교육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는 바로 이제 우리 김일주 원장님이 농촌 운동을 했던, 대목으로 운동을 했던 그게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중앙일보에 고건 전 총리가 기술한 내용을 보면은 고건 총리가 내목을 새마을 가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새마을 운동은 안양농민교육원의 김일주 회장과 가나안농문학교 김용기 장로의 자문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모토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곳에서 교육을 했던 수료하고 나갔던 분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법론을 여기에서 지도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고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 우리가 지방자치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새마을 지도자를 했던 분들이 지방자치 1기, 2기는 기초 의원들이 가장 많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던 것은 새마을 운동, 또 이제 민주화가 됐던 것은 바로 그렇게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쌓이셔서 그와 같이 기회를 부여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마을 교육원은 여러 가지 뒤에 이제 좀 나오겠지만은 2000년도 12월 1일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원합니다. 김일주 원장님이 15대 국회의원을 가셨어요. 국회의원에 가서 보니까 한 300명 국회의원이었는데 김일주 원장 당신의 잣대로 보니까 국회의원의 능력을,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한 6, 70명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함께 했던 박태준 자민련 총재, 내중에 이제 국무총리도 했고 포천 회장으로서 유명하잖아요. 포천 회장에게 총재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큰일 났습니다. 국회의원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격을 가진 사람은 6, 7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어중이 떠중이 명예만 가지고 있고 자기 어떤 부만 살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를 좀 더 건실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뭐냐? 일본에 가면은 마스시다 정정숙이 있습니다. 고려스케가 운영하는, 거기에서 지도자 양성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님이 좋다. 좋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님이 얼마면 되겠느냐, 그걸 얼마나 예산 가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러세요. 여러분 영감쟁이 20억 정도 가지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 깎아서 한 5억이나 10억 정도만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좀 크게 얘기하자. 한 50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박태준 회장님이 이하고 50억 갖고 뭘 하냐고, 한 500억은 돼야지. 우리 김일주 원장님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그냥 20억만 받아도 크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500억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 전에 김일주 회장님이 저희한테 그런 교육을 하자고 쭉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상을 갖느냐면 전국의 대학생들이 서울에 와 있는데 그 대학생들을 각 시도별로 분류를 해서 이곳에서 1년 동안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전액에 와서 교육을 하자. 그리고 토론도 하자. 그래서 지도자를 하고 1년 동안 그러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끌어오자.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밀고 있었는데 저런 걸 하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국민회의하고 자민련하고 합당 연정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자민련이 일부 세를 가져게 되는데요. 50%씩 지분을 갖다 보니까 국민의회 쪽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자꾸 공격을 하고 반격을 해서 내중에 김종필 총리도 그 다음에 박태준 총리도 총재도 사실 밀려났죠. 그러다 보니까 박태준 총재께서 에이 이 나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 어떤 일을 한다면 이렇게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역적으로 만드는데 그런다고 또 지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가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 아카데미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꿈이 없었죠. 김일주 원장님께서는 자 우리는 강사 풀이 있다. 그리고 뭐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연수원이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45기. 그때 당시에는 1박 2일을 했어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들어와서 일요일 날까지 교육을 이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서 53709 사령부, 평택 컴프리, 판문점 등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서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기까지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1년 동안 쉬었어요. 이걸 못하겠다. 그랬더니 동문들이 이걸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토요일 한 번만 하고 교육비는 좀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비를 받고 다시 교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받는 걸로 했고 그러다 50만 갖고도 안 되니까 70만 원 받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가 50만 원만 받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또 이탈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탈 주민도 우리 상당히 많습니다. NK지신연대 김은강 씨라든가 또 박상한 씨라든가 강철한 조선일보 기자라든가 또 우리 김명성 기자님도 계시고 또 이제 최경희 박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김일주 원장님께서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장학금을 내자 명칭 기본적 기획은 장학금이라고 표현을 쓰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하도 좌우로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이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는 2010년 한국농촌문화연구원의 농민교육원 한국지도자 아카데미가 그랬는데 2010년에 한국지도자 아카데미를 재단법인으로 법인 명칭을 바꿔서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완전히 통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지도자 발자취입니다. 50년대 1953년 3월 1일 해방 이후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국민 계몽 운동으로 시기한 농촌문화연구회를 설립을 했고 6.25 이후에 피폐된 국가 재건을 위해서 농촌 계몽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문명 대치 운동, 야학, 생활개선, 계몽, 지붕계랑 부엌계랑 공중목욕탕 설립, 개인위생, 공중위생, 소득상 여러분들이 새마을운동 첫 시작할 때 이겁니다. 저희가 했던 거 그 자체예요. 그러면 그걸 뭐로 증명하느냐 내중에 기회되면 농촌혁명화라고 하는 1969년도 MBC가 MBC TV 개국 1주년 기념으로 다큐로 제작을 되어 있습니다. 그게 21분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는 김일주 원장의 30대 중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왔구나 바로 새마을운동이 여기에 뿌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60년대는 지역사회 개발, 전국에 3,600개 그런 마을들을 3,600개의 마을 문구를 설치하고 분회를 설치해서 각 시도에 도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지구를 만들고, 그래서 시군에는 경기도,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를 합쳐서 하나, 그 다음에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포함해서 5개의 도사무국을 운영을 하기도 했고, 또 실패했던 운동이 산하제한의 운동이 나오는데, 실패했던 것은 산하제한도 가족계획이죠. 그때는 뭐 자녀가 다자녀, 뭐 한 가족이 나면은 뭐 보통 5서부터 12까지, 우리도 시골인데 12를 난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그래서 분수가 표창도 주고 그랬던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낳았으니까 우리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자 하는 운동이 됐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게 실패작이에요. 차라리 그때 다자녀 낳도록 그대로 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월간 농민부라 1969년부터 80년도 8월까지 창간 111권을 발행을 했는데, 국부의 당시에 농민의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정치적인 색이 다소 많다. 왜냐하면 농민운동을 하다 보고 애국대 농촌 사례를 가지고 오고 농민의 권익의식을 주장하다 보면은 약간 지도자가 싫어하는 그런 어른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타켓이 돼서 월간 농민부라 폐간해라. 그래서 폐간해서 자기들 법고를 모시고 있는데, 그때 강사들이 어떤 분이었느냐, 지금 김영석 씨가 104세라고 그러는데 연대 교수, 안병욱 교수, 김동길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강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문영 교수라든가 박연채 씨라든가 한한상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또 하셨는데, 그때 당시 강사료가 2,000원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안병욱 교수님은 강사를 주면은 사인을 하고 그 어렵게 일을 하는데 보태스라고 여기다 넣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양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열차로 오면은 열차, 그때는 지하철이고 열차가 다녔거든요. 열차로 오면은 우리가 가서 코로나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신진 에이스, 요새 같으면 1톤짜리 화물차 같은 걸로 가서 강사를 모셔오고, 한칠성 박사님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 학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열정이 있냐면, 비가 많이 와서 한강에 열차가 못 다니니까 한강 다리를 건너서 노량진에서 열차를 타고 오실 정도로, 그때는 요새 같으면 빔 프로젝트가 있고 컴퓨터로 다 진행을 하지만은, 그때는 환등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 끼워갖고 카트로 밀고 빼고 또 한 장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카트로.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건 자동 보단만 누르면, 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게 보단만 누르면 넘어가는 거, 그 환등기를 직접 들고 장화신고 이렇게 와서 강의도 해주고, 아주 그런 열정. 그래서 열정이, 강사들이 교육생이 18명인데 강사가 24명이 동원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각쟁이보다도 구경꾼보다는 풍각쟁이가 많았던, 그래서 교육생들이 미안하니까 교육을 중단하자 그랬는데, 원장님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정신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정신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쭉 했었고, 70년대 전국의 직능 임직원들 새마을 교육,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농촌의 경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이때 당시에는 농촌 인구가 70%였습니다. 농촌이 뭐 인력이 남아돌았죠. 그런데 지금 농촌 인구는 4.2%밖에 안 됩니다. 농촌 인구는. 농가 인구는, 실제 농업의 종사 인구는 더 적죠. 자, 70년대, 80년대에는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그때는 공직자, 언론인, 사회지도층 인사.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 저희가 농림부부터 시작을 해서 행안부, 그때는 내무부라고 했죠. 교육부, 8개 중앙부처 공공교육을 사무관에서부터 차관까지 교육을 했고, 언론인들, 신문, 방송, 통신사,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유명한 언론인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규태 씨, 조선일보에 이제 목을 뽀글뽀글 하셨던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화 글씨 분들, 정웅영 씨, 안순아진네, 그 다음에 그 죽도비, 안호섭 씨, 뭐 이런 분들이, 신동우 씨, 하백들, 이런 분들이 전부 여기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인태 아나운서라든가, 뭐 김용 아나운서라든가, 또 이윤성 씨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전부 여기서 강의를 받았었죠. 그 다음에 8688 국제적 행사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들, 고등학교, 대학생들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1990년도는 지방자치와 노사분야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여성권 신장을 위한 교육, 여성단체 교육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어떤 길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1995년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이 많이 오죠. 근로자가 부족하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그 다음에 중기청, 그 다음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쪽이 주관이 돼서 95년도부터 16개국, 16개국에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 나라들이 연수생들을 우리가 1년에 한 2만 명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교육을 해서 13만 1000명 저희가 교육을 하다가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노동부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부에서 진행을 하죠.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기한을 하고 노동부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이임을 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각 파트별로 이제 중기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앙회, 농촌으로 가는 인력은 농협 중앙회, 그 다음에 수협 중앙회, 건설협회 뭐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내국인 교육을 시작을 했고, 자 200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카데미 교육이 저희가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민 기농기촌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은퇴해서 농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1년에 한 150명 정도 교육을 해서 과거에는 8주 동안 2달씩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농촌에 간다고 하면 청년들은 5년 거치 20년 상한으로 연 1.5% 이자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주택자금 구입으로 7,500만 원 똑같은 조건, 그리고 지자체에 내려가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정원창고를 준다든가 농기계를 지어준다든가 또 하는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은 3억, 대출에 5년 거치 10년, 40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이게 조금 청년들을 우대하는데 나이가 중년들한테는 조금 이제 1.5% 나가다가 중년들은 금년부터 다시 0.5% 올라서 2%로 진행을 해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교육은 이건 하나원이 저희가 한 5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 올라오시다 보면은 경비초소가 있고 철망이 이렇게 쭉 쳐졌는데 저거 왜 이런 교육이 있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너무 많이 넘으니까 안성에 하나원이 있는데 안성에는 여성들만 하고 남자들만 이쪽에 와서 교육을 하도록 해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 안성에서 하고, 지금은 저 강원도 하천에서 남성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들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와서 정착하는데 그런 기여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주민들이 정착하고 창업을 하는 기농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죠. 자, 지도자 아카데미의 비전은 계속해서 미래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 어느 장소에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김일주 원장님의 어떤 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법정입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네요. 농민교육, 직장생활교육, 직장한마교육, 사회지도층 교육. 사회지도층 교육은 언론인, 공직자, 시장, 군수, 교육장,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이런 교육들이었고, 직장 한마임은 산업체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는 농촌 새마을 지도자, 공장 새마을 지도자. 저희는 사회층 새마을 지도자와 지도자, 지역 지도자 교육, 시군의 청소년, 서비스 종사자, 요식업, 그 다음에 운수 종사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그리고 모험 택시 교육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했었는데, 아주 우리가 아세안 교육을 하고 올림픽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험 택시 교육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통식 교육을 하루 교육시키 갖고 내보냈는데 사고 친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서울 들어오는데 돈을 그냥 따따블로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그리고 뱅뱅 잡아 돌려가지고 해서 그게 민원이 되니까 안 되겠다. 갑자기 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저희 쪽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했던 것이 모범택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데, 요새는 이제 그런 교육이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3년 동안에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밖에서 1년에 8시간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아니라 강역 단체장들이 이게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 교육 없애달라. 그리고 교육을 안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8시간 교육했던 것들을 4시간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5년 미만의 사고가 없는 사람은 교육을 없애라.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 개인 택시들도 서울에 5만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예산은 5천 명에서 6천 명밖에 안 된대요. 경기 도민 교육, 뭐 여성공업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뭐 이런 대상들도 교육을 쭉 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육으로서 교육이 했던 것이 약 100만 명 정도, 외국인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외국인 산업연수회 한국국제협력단이 나오네요. 국제협력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코이카에 사는 피스코 미국이고 자이카가 일본에 사는데 세계 지역에 후진국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28개 지역에 저희 봉사 단원들이 나가죠.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농기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본은 굉장히 그냥 기업에서 지원을 많이 해버립니다. 일본에 그 코이카, 자기가 대원들이 나가면은 그냥 그 혼다 같은 데서는 오토바이를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몸으로 뛰고 사람을 부딪히면서 직접 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도입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잘 세우면 3억까지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교량을 만든다든가 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리 이름을 그 코이카 단원 이름으로 명명해갖고 했던 데도 있고,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대통령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끝나고 나면은 청와대에 가서 또 보고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봉사활동 떠나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1년 내내 나가는 인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같은 데는 크게 기업에서 많이 혼도하지만은 기업에서 산업 스파이로도 많이 활용하고, 그런 자원들을 또 활용해서 그쪽 현재 채용을 해서 무역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가지고 있죠. 기무사 특별간부교육, 분교육을 저희가 했었는데 기무사 교육을 저희가 쭉 했었죠. 그래서 부사관이라든가 문관이라든가 대령까지 이곳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장군 출신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했었는데, 이걸 전국 군대에 확장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좀 생기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 기무사령관이 어떤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교육도 없어지고 기무사령부도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끝나기도 했지만은 그때 이곳에서 교육받던 기무사령부의 그 임원들, 그러니까 간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아카데미에도 많이 들어와서 교육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리더십 과정은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쭉 교육했던 그런 자리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은 대강당 하나, 중강당, 소강당. 근데 대강당은 지금 코로나 때 사실은 자리가 없어서 그거 비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축구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우리가 다시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강당, 요거보다 적은 소강당 2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합숙시설은 수용 능력이 약 220명 정도인데 지금 3인실 20개가 있고, 그 다음에 8인실이 23개인데 저기 8인실이 6인실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에 저희가
화장실이 없었던 건데 줄여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좀 만들어서 6인실로 활용해서 하고 있고, 다인실도 한 대 있고, 농장 부대실로서는 약 77,000평 정도 있어서 우리가 귀농교육을 할 때는 여기에서 농기계 실습이라든가 파종 실습이라든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장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이렇게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공사가 뭐냐면은 서울로 들어갈 고압선 송전이 찰탑으로 갔는데 지중화가 됩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이 한 580평, 500평이 좀 안 되게 수용이 돼요. 그래서 수용이 되는 보상이 나오면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근처에 대지는 평당 1,720만 원, 평당 가격이 대지가. 그런데 이 땅은 30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그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린벨트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낮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설계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청와대에서 한 40억 준다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한 3,700만 원 들고 설계를 해서 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좀 일찍 주려면 한 3, 4년 임기 놔두고 준다고 그랬으면 될 텐데, 한 5개월 정도 임기 놔두고 이렇게 준다고 준비해라. 행안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만지작 가지고 지자체 지금은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직접 그걸 모델로 해서 봤는데, 요거는 1층인데 이걸 다 헐어내고, 지금 또 워낙 보면 계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 헐어내고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층인데 김일중 원장이 혼과 땀이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이 허는 것은 좀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전부 등짐을 져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 모래장어는 요 건너편에 안양천 노르페 페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거기서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갖다 해가지고 지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에어컨 설치하는데 기사가 와가지고 홈 하나 뜯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막 이렇게 단단한 거 처음 봤다. 이 굉장히 지금 57년이 됐는데도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 안에다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해서 3층으로 만들어서 쓸 계획인데, 이게 3층도 원래 안 되는 건데 강동석 장관 있을 때 제가 원장님 모시고 가서 장관하고 직접 협의를 봤어요. 한 층을 올려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 강동석 장관님이 상당히 간이 크더라고요. 원장님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때려치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가 문제가 단속 나와서 문제가 된다면 한쪽 귀퉁이 헐고, 그리고 또 다시 복귀해서 쓰시고 그러시죠. 뭐 이렇게 저희가 방에 가서 차 한 잔만 더 하시죠. 이런 장소로 바뀌면서 많은 쉼터로 바뀌어주면 여러분이 오시면 편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취지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로 조금 달라지기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대개 보면은 강사들이 1년 가정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저희는 또 원장의 특성이 그때 사정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강사들을 미리 1년 내에 하지 않고 한 달 전이라든가 2달 전에 이렇게 고지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찰이 좀 늦어서 교육장은 언제든지 이곳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딱 1년 전에 작년 1월 달에 수리하고 12월 19일에 올해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뭐 아무래도 나오면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고 경문도 넓어지고 안목도 넓어지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오늘 이번에는 45기죠?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출석률을 좀 좋게 많이 참석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리했지만 셋째 주는 강의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뵙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오히려 제가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45기예요. 저는 1기인데. 근데 매년 입학식 때문에 와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날 수업이 있어서 성인 학습자, 대학에서 요새
성인 학습자를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수업이 있어서 못 와요. 그래서 입학식만 매년 지금 45기를 왔어요. 네, 저도 일기에 우리 이제 동문들도 지금 다 자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67세예요. 근데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는 그 친구들이 아니 왜 그 나이에 가서 강의를 하느냐고 막 그래요. 또한 여기 기농인 기농교육도 지금 11년 차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기농을 또 했어요. 여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갑에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2번째 갔는데 뭐하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그 교육학도 하고 농산학도 하고 경영학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이에도 불러주는 데가 있어갖고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쪽에도 그 귀농교육에 사업 컨설팅을 담당을 해서 교육을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가 담당을 하는데 총무가 해외를 나가셔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직접 준비를 해왔대요. 야, 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44기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우선 그 45기는 저희 44기하고 6개월을 아니 한 5개월 내지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까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느낀 게 우리 44기보다 인원이 많고 또 나름대로 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기수이지만 44기 좀 더 각성하고 제가 또 회장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 한국지구대 아카데미에 대해서 전체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원장님의 큰 뜻을 응지한 이런 곳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 동료들 간에 아니면 부원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7기를 졸업했습니다. 37기 입학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 좋고 내가 평소에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여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현 상황도 함께 지난 역사를 쭉 하실 때에 여기서 정말 계속하면 참 느끼는 바가 많고 공부가 많이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기록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입학 때 계속 공부를 하고도 그 후에 한 번도 빠지질 않고 매월 셋째 토요일이면 여기를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코스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내 스스로 듣고 느끼고 하니까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여기는 공부도 하면서 좋은 분을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님 짧게 얘기하라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제 의견은 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치고 앞으로도 여러분 종종 배우면서 여기 오면 한 식구가 되니까 서로 좋게 이해하면서 잘 지내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김일주 원장님께서 여기 북한 이탈 주민원회 회장을 하실 때 여기 다녔습니다. 17기로 이제 기억나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와서 부장님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부원장님께서 조선일보 기자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이제 2023년까지 이제 10년간 이제 조선일보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현재는 지금 그 사단법인 샌디 연구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제 신문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또 이 45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서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많이 궁금해서 오실 텐데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를 들어보면
좋은 분이 함께 모인 좋은 곳임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서는 얼굴 잠깐 보세요. 얼굴 보면서 여기 오기 잘하신 거 같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 오기 잘하신 거 같아요. 조 박사님, 총동문 회장님이시죠? 제가 오늘 명함을 받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오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경영 아예 분양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하겠습니다. 부터 2025년 한국 지도자 아카데미 제45기 리더십 과정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일주 원장님의 입교식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현재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회교육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례는 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여러분 반갑습니다. 45기 입교 지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사회교육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가한 1959년도부터입니다. 지금 해로 67년 됐고 여기 들어와서 건국대학에서부터 67년이고 여기 들어와서 57년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농민교육, 새마을교육 그리고 이 지도자 아카데미는 2000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나라 그냥 놓아주는 안 되겠다. 지도자를 양성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려사 현종대왕편에 나오는 한시 이 한시 한 폭만 소화시켜도
그 지도자 아카데미 한번 문턱을 넘은 걸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1조 6천에 100원. 저 지금 설악산 대청봉 눈이 자국 갈 거예요. 그 뭐가 내려요 지금. 그래서 소양강댐, 의안댐, 평청댐, 안창 팔당댐 그 유유히 흘러내려. 막도 장안에 어마저라. 이 물이 말릴 가는 길이 안다기야. 거로통이나 말릴 창명의 거로통 흘러가고 있다. 바다를 가고 창명은 바다를 흘러가고 있다. 막도 장안에 어마제 저분이 갈 길 모르고 백담사쯤서 바울을 돌고 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저분이 갈 길 모르고 바울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물이 말하기를 불다 시계 돌고 있다. 때가 오면 영구로 흘러갈 것이다. 한계로 인한 진보령을 넘을 일이 없어요. 의안댐, 청평댐, 팔당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그만 한간유리 흐르고 있어요. 한국 역사는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응? 어쩌라기도 제가 휴문고등학교 47인데 그 민병돈이라고 저 기갑사단장도 하고 그 공수부대 사령관도 하고 두루두루 다 거쳤죠. 육사교장도 하고.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다 걱정이 태산 같아, 하늘 같아. 그 뭐 군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 학자들도 많이 모이고 조선일보 그 코리아나 호텔 3층에 일식집에서 했는데 100여 명 모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 역사는 유유히 흐르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고. 나 그렇게 봐요.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내가 오늘 아주 제일 기쁜 거는 나도 북한 출신인데 내가 탈북자재단 만들어 이사장도 하고 그 조직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내가 8년 동안 한 사람.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인데 손 들어보세요. 많다. 여러분 모두 이분들 왜 박수? 탄핵이다 헌재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구경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거라고.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일사불란한 거, 야,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 근데 1967년에 이태리 로마에 비아가세라고 하는 지역에 사회노동문제연구원이라고 이태리,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미국까지 8개 국가가 후진국 농촌 지도자가 후진국 노동조합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회노동문제 아카데미에 내가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주변에 30만 명이 포위해서 그 대보를 합니다. 그래서 톰 뉴스나 본 것처럼 제 지도교수 버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하버드 출신이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PhD 받은 분인데 그 버클리 교수 옆에 가서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근데 미국 국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뭐가 심각하냐? 백악관에 대목원 중에 30만 포위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떠냐? 이게 내가 그때 가서 느낀 거야. 미국 역사는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왜 나를 실망시키냐고 그 밥 먹다 말고 푹하고 나이프 팍 치더니 다 날랐어. 근데 귀대기 열대 맞은 것보다 더하죠. 그게 후진국적 사고야. 그래도 여기 대한민국에 학생운동도 하고 학도옥단 중앙학도옥단 상임위원회 의장 전국 대표도 했다니 말이야. 거기 갔다가 근데 그날 점심 굶었다고. 그랬더니 미국 역사는 흐르고 있다. 아까 내가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문을 해도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오렌지도 개다 놓고 뭐 마실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좋잖아요.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뭐야 그 공부하는 시간에 말이야 그 마실 거 개다 놓고 먹을 거 개다 놓고 그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 미국의 힘이 위대한 힘은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 아들을 4살짜리 목말 태우고 선거장에 나타나고 최근엔 백악관에 말이야 그 아들 그냥 안 공개나 목말 태워가지고 들어오더라고. 또라이야 또라이. 응? 또라이. 근데 그게 모두 박수를 쳐. 응? 우리나라는 그런 자율성 가지고 튀어나오고 그럼 그 새끼 버르장머리 없고 무슨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달라. 여러분 미국은 또라이들 모스크 또라이요. 스티브 잡스 그 또라이요.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는 게 또라이요. 애플 만들어낸 사람 그 옹호해줘. 빌 게이츠도 또라이요. 하버드 그 좋은 대학 댕기다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집어던지고 나와 장사를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린 가끔 또라이 나오는데 또라이를 또 금방 게다가 청구서에 가다 넣어. 여러분 카카오의 그 김범수가 그 또라이라고. 전라도 담양에서 말이야 아버지 엄마가 애들 넷이야 데리고 소위 와서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하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사형제 중에 학교 나온 사람 김범수가 처음이다. 그래도 한동안 걔도 가다 넣더라고. 내가 보면 말이야 이게 귀찮은 나라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총수들 형무소 안 갔다 온 사람 한 번 있어요? 안 갔다 온 사람? 김여정만 안 갔다 온 사람. 게다가 다 전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쓸만한 놈이 오면 밟아 그냥. 질투하고. 여러분 최근
개헌 이후에 사태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대단한 나라. 세계혁명이 4개인데 아직 딴 사람은 한국혁명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의 1700년대 산업혁명, 미국이 대중사회로 민주화혁명을 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저 나라가 여러분 1776년 존 드림볼에서 56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에 13개주의야. 보잘것없어. 근데 저 나라가 무서운 게 끊임없는 투쟁이야. 어떻든 여러분 유럽에서 저 다민족 국가인데 유럽에 어느 나라 치고 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건너갔다고. 근데 아마 그때 발동선도 아니고 풍선 타고 가다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그 사람들 가서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자, 독립 이후에도 남북전쟁, 영국이 식민지로서 영국하고 전쟁,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지금까지 건재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는 것도 지금 미국이 하는 거예요. 다 해. 또 그래서 그만두고 휴전시키는 것도 야 그만해라 이제 어른이 됐어. 세계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세계가 지렁지렁해. 저 힘이 어디서 나왔나? 자율성에서 자율성 스스로 만들어나가. 그러니까 그 정신이 자조적 정신이에요. 자조적 정신. 그게 지금 50개 주에다가 최근에 여러분 카나다의 투르도 보고 한 얘기 아시안 사무실 손 들어보세요. 80년 우리 교민에 있는 곳마다 나를 특강해달라고 그래서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그 다음에 카나다 토론토에 갔어요. 그때 저 사람이 10살인가 7살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혼하고 그 아들 데리고 요즘 모스크처럼 아들 그 7살짜리 데리더라고. 그 사람이 지금 수사이 됐더라고. 근데 야, 너 그 힘든데 그러지 말고 미국의 51개주가 되라고. 아마 그저 미국이나 지금 현재도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율성에 대한 힘이 대단한 거야. 거기서 만들어진 힘은 누구도 당하지 못해. 소련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야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끝난다. 이제 2년 지났죠. 그런 힘이 자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미국이 가장 과목 중에 역사야, 역사. 내가 우리 손녀딸이 지금 고울딸이 고2가 되겠네. 그 조그만 놈 지금 손자는 그거 8학년인가 뭐 그런데
작년에 한번 왔고 금년도 이제 5월달쯤 한번 올 거예요. 근데 내가 요새 가끔 화상 통화를 하는데 아메리칸 히스토리 미국 역사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그랬대. 매일 여러분 94년에 내가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주 제일 무식한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에 국사 시간이 2시간인데 그걸 1시간으로 줄 크고 올라가면 다 선택을 하고 사법시험에 국사 시험을 없앴다고. 그 국사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명박 때 사법시험에 다시 부활했고 그런 데다가 좌익들 가짜 역사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정권 연장형이고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다. 그렇게 알리기 시작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그 역행이 가능해. 그러나 장기적으로 거짓말이 안 통해. 내가 국회의원 때 저는 끝날 때까지 내내 교육위원회 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걱정스러운 거는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그러나 역사는 유유히 흐르고 있다. 용사이로 민주혁명 2차전 이후에 약소민족이 독립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했느냐. 137개의 국가가 약소가 독립했다. 그런데 그 중에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모든 게 12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세계가 다 놀라고 있어요. 경제력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가들도 우리한테 우리가 앞질러서 어떻든 7번째, 8번째니까 개인 소득 일본 지금 앞질렀다고. 우리가 36,000달러고 지난해 일본이 33,000 몇백 달러더라고. 대만이 32,000 얼마고. 이런 나라야. 이걸 누가 했느냐. 세계가 지금 다 놀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를 기반 닦은 건 여성들입니다. 여성. 이 구로공단이 지금 첨단과학 기술이 이제 점차로 변했는데 저 구로공단이 옛날에 신발, 봉제, 천으로 옷을 만들고 기껏해야 도란제스타 레디오 만드는 게 기계. 거기 전부 여성 걸려져. 안양의 대농이다. 여기 저 방직 공장들이 3개인가 큰 게 있었다. 전부 여성들이. 그분들이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 낮에 공부하고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 공부하고 모든 기업이 여실 중 여실 공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 공부를 했어요. 이 코로공단 한 군데서 있었던 사건인데 딴 데도 마찬가지겠죠. 사장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여공들한테 동물 빵을 하나씩 나눠줬어. 그런데 꽃같이 돌아앉아 먹는데 입에 딱 물고 눈물 같이 흘려. 왜? 우리 고향 아버지, 엄마, 오빠, 남동생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보리밥이고 그런데 옥수수밥이 간데 아우면 밥을 먹고 쌀밥 먹고 밤에는 달빵을 이렇게 하나씩 먹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 내일부터 나오는 빵은 먹지 말고 달빵 계를 만들자. 고향집에 붙이자고요. 그래서 달빵 계라는 게 생기더라고. 그 정도로 돈을 벌어서 오빠, 남동생, 아버지 땅 사주고 그리고 여기 내가 여기 들어온 지 57년 되니까 이건방 사장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이들이 이건방에서 공장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건방 남자들하고 결혼해. 그 아이들을 과일은 다 숙여. 어? 그 어마어마한 경쟁에 거기에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됐어. 그게 오늘 대한민국이야. 또 우리 아버지, 엄마, 누님, 형님들이 피 흘려서 지금 건설한 나라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런데 원유를 실어다가 우리 정제하는 게 휘발유, 경유, 방카시움 뭐 이런 거 쭉 빼는 게 이 시설은 세계 6위 우리가 정제시설 500개만 하더라도 16개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6위 휘발유, 경유, 방카시움이 이걸 파는 게 세계에서 몇 위냐? 5위. 우리 중국에도 지금 기름 많이 팔고 있어요. 예? 이런 나라요. 자동차 빅3고 지금 대단해 이 나라가. 그래서 그 한민족의 유전자遗传과 한국혁명이라는 게 한국이 지금 혁명을 한 거예요. 혁명. 위대한 혁명을 했다고. 그래서 첫째 우리 정신적 기관이 천민 사상에 뿌리를 둔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스스로 사는 힘이 크니 자조적 정신을 키웠다. 인본주의 사상,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대단한 민족이야. 여러분, 전 세계가 사회주의도 무너지고 독점 자본주의도 어마어마하게 수정돼서 우리 자유세계가 우뚝 서고 있다고. 그런데 딴 나라에는 이 근래
한 1세기나 전후해서 영국이 식민지 통치하고 뭐 이럴 때 휴머니즘이 어디 있어요? 쌤님이 최고지. 근데 우리 민족은 4,300년 전에 홍익인간 사상을 선포하고 당군조가 건국이념이야. 어?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 시대 4,000년, 3,000년, 2,000년은 전부 신앙 본위 시대야. 신이 중심이 됐어. 그런데 대한민국을 인간 선언회담 최초에 중물사상입니다. 물질 문명을 사랑한 민족이야. 여러분, 구텐부르크에서 활자를 최초에 만들었다. 우리 70년 앞섰다고 유럽에서 내가 갔을 땐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상 2세기를 앞섰어. 이게 어떤 민족입니까? 금속활자. 버클리 지도교수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금속활자가 발명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발전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가 최초에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충무공의 거북선은 인류 사상 최초의 철선이다. 영국은 거북선 얘기는 하는데 철선이라고는 안 해. 일본은 영국 발표에 최초의 철선이다. 수없는 고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산해경, 우리나라는 4,300년 전에 홍익인간 사상을 존중하고 그거를 민족의 한국 이념으로 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이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혁명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가졌던 생각도 옳지 않다고 그러면 다 풀어버려야 돼. 정신혁명을 해야 돼. 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 지도자의 덕목에 정열, 책임, 사명, 의식이 바뀌어야 돼. 올바로. 4. 판단력을 똑바로 해야 돼. 나라의 지도자가 온유하고 백성이, 국민들이 판단력이 흐리면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민주노선이 민주노선이라고. 근데 이걸 내 파업 안 하고 있잖아. 유해에서 현대조선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수주한 배가 몇 척이나? 103척이야. 5년 동안 일감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 현대건설이 정주 부회장이 중동에 나가서 다 길을 닦아놓은 거야. 근데 이명박 때 UAE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서 원자력 발전소 2개 지었어. 그런데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가. 고장이 없어. 원전은 가장 안전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제1이덕이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걱정스러운 거는 저 인도의 총리도 들어가서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개안고다. 일본의 이시바도 들어가 윤석열이한테 좀 판단력을 똑바로 해야 돼. 중국이 무서운 거는 문화대혁명 때 2천만 명이 죽었어. 그런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에 초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07 과산 02 재산직이 7개고 과가 3개다. 그냥 둬라. 그때 내렸으면 끝났을 거라고. 2천만 명이 죽었대. 또 등소평이도 탄압받았어요. 쫓겨나고. 아들은 잡으러 와서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반신 불과되고. 그러니까 등소평이라는 사람의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야. 미국 가서 쭉 돌아보고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등소평이가 제일 소원이 제철소를 만들고 싶어. 걔 제철소를 만드는데 일본의 신일본 제철의 이나이마 회장과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우리도 제철소 할 수 있는 자본의 축적인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의 이나이마 회장이 제철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지 않냐, 박태중이가 없지 않냐, 그럴 거야. 이나이마가 박태중이가 없지 않냐. 13만 명 중에 골룸 박태중이가 왜 없겠냐? 없으면 수입에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생존에 이거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할 건데 그때 아마 박 대통령이 박태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도와라. 그러면 우리 남북 통일에도 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는 국교가 안 돼서 홍콩으로 마카오로 해서 박태준 회장이 상해에서 밤 12시인가 등소평이 만났대. 이거 죽기 전에 할 얘기 아닌데 중국 철강이 지금 살아난 거요. 우리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당당하게 지금 끌고 간 게 돌아가시기 전에 십몇 년 전에 이게 일반적으로 발표가 별로 되지 않은 얘기인데 파이낸셜 공법이라는 게 있어. 아마 철광석도 갈고 무연 코크스도 갈고 같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뭐인데 생산비가 16%가 절감이 됩니다. 그 우리가 철강을 지금 계속 미국에 수출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최근엔 미국서 철강을 한국하고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반도체도 우리하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군사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모두 지도자들이 옹매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려우면서도 이 아카데미를 25년 동안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끝에 정의해드린 얘기 중요합니다. 절대적 민족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상대적 민족주의 시대, 폐쇄적 민족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국제화 시대에 돌입했다. 우리가 한국혁명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미국의 대중사회로 민주화 혁명, 비서방 국가로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엽에 한국혁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이 혁명을 성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혁명, 정치혁명, 정치혁명은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고자이다, 어느 학교다, 이 학벌 이걸 다 초월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위치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지킬 때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절대적 민족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민족주의 시대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모두 정신혁명, 정치혁명, 선거를 통해 하는 겁니다. 기술혁명, 생활혁명, 이렇게 해서 세계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선 45기 신임 원후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 공간에 21년 전에 입학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박 2일을 했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최영균 회장, 조아래 회장과 더불어서 21년이라는 시간에 이 공간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이 공간에 와서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고 또 동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제게 굉장한 자극제가 되어준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사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그 위에 서 있는 공적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사실 저에게 이 공간이 특별함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기 여러분들도 1년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동문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뭐 많은 선배님들이 사실 와 계시는데 저희 동문들이 서 있는 곳이 굉장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2분, 삼선 의원이, 이수원 의원이 이렇게 계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언론, 뭐 국방, 경제계, 문화계, 정말 예술계 포함해서 저희 동문들이 서 있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아마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년 과정을 여러분들 잘 지나고 나면 저희 동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다른 어떤 축복의 길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5년차가 됐네요. 벌써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문회도 사실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사진이 한 60여 명 이렇게 가까이 선임되어 있고요. 그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문회 활동 또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제게도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할까요? 최웅균 회장님 아까 인사를 했는데요. 7기입니다. 그리고 총동문회 회장을 하셨고 우리 강의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기 우리 조아룡 회장님 KBS 국장님이셨고 또 우리 총동문회 역대 회장님을 장기간 또 이렇게 역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영기
대장님이 더 빠르시겠죠? 23기 안양기 대령 육사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대림 지금 사단의 부사단장 팀이셨나요? 전역하셨고요. 지금 전역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한구 대표님 24기, 27기 정한구 대표님 이번에도 많은 분들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기 회장님은 아까 인사를 드렸었죠. 바로 43기 회장님이시고 안양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안양기 회장님 자주 오신다는데 여러분들한테 가끔 커피도 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네, 그리고 우리 최경희 박사님, 우리 이탈 주민이시면서 동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오셨고 지금도 열정을 가시고 또 이번에 무슨 큰 어떤 그 단체를 운영, 센타임 신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